자, 이제는 끝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갑오징어나 쭈꾸미 낚시를 할 때 8대2 그리고 9대1 이제 그런 액션의 로드를 많이 사용하죠. 물론 그거보다 더 연지를 쓰시는 분도 있지만 8대2 로드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로드가 있습니다. 로드가 이렇게 있고 8대2니까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다고 이제 칩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팔 부분은 이제 경질, 경질이죠. 경질, 강한 허리라고 하고,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연질인데, 여기가 경질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이 초리만 움직이게, 그러니까 초리만 휘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허리 부분이 경질이어야 챔질을 간결, 하늘 높이 위로 만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로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타이라바 로드 같은 거를 나는 타이라바 로드로 쭈꾸미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뭐 가볍게 탁 치는 후킹으로 제대로 후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막 이렇게 휘어지는데 이렇게 휘어지는데요. 이때는 이제 하늘 높이 만세를 불러야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출시되는 8대2 이상의 로드들은 허리가 경질이기 때문에 짧고 강하게 끊어서 챔질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하늘 높이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런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챔질을 해도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끝보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끝보기 낚시를 할 때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봉돌이에요. 봉돌.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연질 부분, 이걸 초리라고 할게요. 연질 부분 이제 초리니까 우리가 이 연질 부분인 초리를 보고서 이제 챔질을 하는 거잖아요. 왜 봉돌하고 연관이 있냐면, 상관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봉돌을 달았을 때, 이렇게 봉돌을 달았을 때 이 초리 부분, 연질 부분이 어느 정도의 힘세를 가졌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봉돌 14호를 달았더니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입질이 없을 때 휘어 있더라 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물론 14호를 껴도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이란 건 뭐냐면 조류의 세기, 뭐 배 속도, 선속에 따라서 이게 더 휘어지거나 덜 휘어지거나 하겠죠. 물이 안 가면 당연히 조금 더 덜 휘어질 것이고, 물이 빨리 가면 조금 더 많이 휘어질 것이고, 입질이 없을 때 뽕돌하고 애기만의 무게가 현재 조류에서 어느 정도 초리가 휘어져 있는지를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봉돌인데, 결국 봉돌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갑오징어 낚시를 가면 뭐 심지어는 수심 3m에서 할 때도 있어요. 뭐 여바닥, 섬치기나 여바닥 같은 데 가면 3m에서 할 수도 있고, 막 5m 수심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막 40m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 봉돌을 선택하는 기준이, 수심이 낮으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제일 낮은 거 뭐 8호?
봉돌 사이즈 하고서 이제 봉돌 갈고, 뭐 5m는 뭐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 20m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한 대략 한 12호 이 정도 써주고, 뭐 40m다 그러면 뭐 18호 뭐 16 그렇게 써줘야지 하고선 하는데, 저는 이걸 권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제가 쓰는 방법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14호 통일을 합니다. 14호. 수심이 3m든 10m든 20m든 40m든, 물론 이제 더 깊어지면 조금 얘기가 틀려지죠. 이때는 올려야 됩니다. 뭐 16이나 18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충분히 임계점, 그러니까 임계점에 봉돌 호스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 8호로 운용이 가능해도 그냥 14호를 쓰는 겁니다. 왜인지는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답이 나왔죠. 왜냐? 이 휘어지는 초리대 연질 부분을 항상 일정하게 휘어지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8호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수심 낮다고 8호 쓰면 얘가 거의 안 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항상 동일한 무게의 호스를 달아서 이 초리가 휘어지는 각도를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입질을 했을 때 이 초리 휘임새의 변화가 올 텐데 너무나도 편하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동일한 호스를 쓰게 되면. 그래서 저는 수심과 관계없이 그냥 14호를 씁니다. 그 이유예요. 자, 이제는 초리대 끝보기를 운용하던 중에 입질이 왔을 때 초리 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까딱. 어떻게 보면은 초리대 끝보기 낚시를 하는 가장 큰 이유죠. 가장 큰 이유예요. 정말 까딱 하거든요. 요렇게 돼 있던 게 갑자기 까딱 하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요. 정말 조금 움직입니다. 뭐 한 2cm, 1cm 막 이렇게 까딱해요. 까딱.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아주 작은 갑오징어가 올라탔다가 떨어졌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촉수로 이카펀치 날릴 때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까딱 하는데, 사실은 이 까딱 할 때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모든 초리의 변화는, 그러니까 입질로 인한 초리의 변화는 로드의 진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진동의 크기가 이제 세냐 약하냐, 이제 그 차이인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로드를 통해서 내 손에 진동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초리대 끝보기는 눈과 손, 몸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지 조과가 좋아집니다. 눈에만 계속 의존하지 마시고 손에만 계속 의존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까딱, 정말 미약하게 까딱하는 경우에도 진동이 옵니다. 물론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진동이 안 온 게 아니고 내가 둔해서 그냥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진동이 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병행을 해서 하셔야 되고, 까딱하면 그냥 채는 거죠. 그게 초리대 끝보기 낚시의 묘미인 거고요. 바닥 긁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 입질을 느끼지도 못하고
바로 챔질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리대 끝보기가 완성이 된 분들은 상당히 많은 조가를 올릴 수 있고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입질이 없을 때 이렇게 유지되어 있던 초리대가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지우면서 할게요. 요 각도로 그냥 있던 초리대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각도로 있던 초리대가 입질, 그러니까 어떤 이카펀치나 그런 게 아닌 와서 감싸고 있는 경우, 물론 지금 우리는 바닥이면은 그 봉돌을 들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항상 들고 있는 상태를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을 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봉돌이 바닥에서 한 뼘 정도 띄어진 상태, 한 뼘 정도 띄어진 상태, 이렇게 돼 있다가 좀 사이즈가 되는 쭈나 가비가 살포시 올라타면 초리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더 급격하게 90도에 근접하는 각도로 쑥 늘어집니다. 자, 이 표현이 제일 맞네요. 늘어진다. 뭐 쭉쭉 당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늘어집니다. 늘어져. 이거는 내가 로드를 이렇게 들어봐서 늘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한 뼘을 띄고 있어서 여기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갑오징어 좀 큰 놈이 이렇게 좀 올라타잖아요. 사이즈가 좀 되는 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쭉 늘어져요. 이게 보입니다. 보여요, 이게. 그럼 또 이때도 또 바로 그냥 번개같이 챔질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입질 없을 때 이 각도를 유지하고 있던 초리대가 이렇게 해다가 한번 까딱하고 이렇게 초리대가 펴집니다. 이렇게 까딱하고 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봉돌이, 그러니까 갑오징어의 입질에 의해서 뭐 이카펀치를 날렸던, 까딱했으니까 이카펀치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카펀치를 날리고 그 순간 감싸거나 아니면 이카펀치를 날리고 끌어오는 동작. 이제 갑오징어가 좀 사이즈가 되면 그냥 뽕돌 끌어옵니다. 이렇게 이카펀치 날려서 자기 몸 쪽으로 확 끌어와요. 그때 봉돌이 약간 올라가니까 당연히 초리대가 이렇게 펴지겠죠. 이때도 번개같이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챔질. 그래서 까딱하는 입질, 그리고 크게 나눠보면은 세 가지로 입질 형태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까딱하는 입질, 두 번째가 이제 늘어지는 입질. 이건 다 초리대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리의 형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까딱하고 펴지는 형태. 이렇게. 그리고 또 많이 들어오는 거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할게요. 이 2번하고 비슷한 건데 2번은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건 그냥 이제 살포시 올라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포시 올라탔을 때 이렇게 늘어지고요. 이게 아니고 이제 이카펀치, 그러니까 이 네 번째는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활성도가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카펀치 날리고, 그리고 감싸 안고, 그리고 밑으로 쭉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정말 활성도가 좋을 때요. 까딱 살짝 펴졌다가 까딱 거렸다가, 이걸 우리가 모르고 계속 있으면 계속 이럽니다. 입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쭉 늘어져요. 애기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바닥이 있고 봉돌이 있고 이렇게 애기가 있으면 물고 그냥 밑으로 그냥 쫙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쫙 휘어져요. 이때 아주 짜릿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냅둘 정도면 굉장히 본인이 둔감한 상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요 까딱이나 초리대가 살짝 펴지구나 하는 요 시점에서 챔질이 돼야지, 초리대가 이렇게 늘어지는 상태면 굉장히 둔감한 상태다. 뭔가 집중력이 떨어져 있거나, 예, 이제 그런 상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질 때까지 냅두지 마시고, 우와, 입질 정말로 신나게, 정말로 활성도 좋게 들어온다 라고 좋아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둔감하구나, 더 빨리 채야 되는데 뭐 하는 것인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정리하면, 끌고 들어가는 입질. 뭐 이거 외에 다른 형태도 있겠지만 그냥 이 정도, 네 가지 정도, 이 정도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